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9일 매일경제신문이네요. 화요일이고요.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할 그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건설사들끼리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대기업들끼리, 대형 건설사들끼리 지금 뭐 거의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전초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중견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안 끼워주잖아요. 안 끼워줘요. 대부분 우리나라 뭐 거의 톱10 안에 든 건설사들, 뭐 삼성, 현대, GS, 이편한세상, 포스코, 뭐 대우, 뭐 이런 대형 건설사 아니면 거의 뭐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견 건설사, 뭐 우리가 보통 봐보면은 이지, 뭐 중흥, 호반, 뭐 광주 쪽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저쪽으로 가더라도, 뭐 수도권 가더라도 뭐 월드 뭐 이런 게 됐을까요? 금강건설, 뭐 하여튼 건설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땅이 필요하죠. 그럼 지구 단위 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더 잡겠다고 지금 피 터지게 지금 그 입찰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량을 확 줄이다 보니까 중개사들도 서로 격화되고, 중개사들끼리 또 좀 싸우게 되고, 또 중개사들도 폐업하게 되고, 지금 이런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은 재건축이 어려워지자 먹거리를 확보를 위해 공공용지로 수원, 송도 낙찰률 200% 안팎.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도 또 이런 공공용지에 좀, 일부 대기업은 뛰어들겠죠. 안 뛰어드는 건설사도 있고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지방으로는 잘 지구단위에 안 뛰어드는데, 서울하고 수도권은 좀 뛰어들더라고요. 통상 봐보면. 그래서 수원, 송도 낙찰률은 200% 안팎, LH 용지 추첨은 수백 대 2대 경쟁률, 상한제로 집값 잡겠다더니 땅값만 올려 집값도 부추길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지구단위 땅, 이게 건설사들이 막 청약하고 넣고 하니까 주변에 상업용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좋겠다 이렇게 싶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설사들은 그래도 대기업 건설사나 중개건설 돈이 없다고 해도 타현장에서 아파트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만 잡아놓지 실제로는 이 아파트 사업을 좀 미루려는 성향들도 좀 있어요.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 조금 있는데 정말 이 정부 아래서는, 제가 미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정부 아래서는 하는 행태를 보니 내가 사업을 차라리 뭐 꼴보기 싫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잡고 홀딩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좀 아쉬운 면이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보유한 땅은 낙찰률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의 최저 입찰가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구 단위 땅이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땅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누가 하냐면 LH가 대부분 다 합니다. 왜냐하면 60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 일반 민영 건설사들이 아예 관심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12평형, 15평형 이렇게 지어가지고 또 그 아파트 분양 가격 규제를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토지 시장이 안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60에서 8호, 여기가 24평에서 34평을 지을 수 있는 이 땅인데,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통상 LH가 어떤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원가보다 좀 5%나 10% 좀 낮게 해서 뺑뺑이로 이렇게 주문합니다.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는 그 최고가 입찰을 이런 땅도 좀 붙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땅도 가끔씩 최고가 입찰을 붙여버리면 금액이 뭐 엄청 올라버리죠.
강주광역시 효춘 2지구하고 용산지구가 지금 그 체국과 입찰로 붙였죠. 60에서 8호도. 원래 그 60에서 8호는 뺑뺑이로 해줘서 분양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고요. 이제 8호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35평, 36평, 37평, 40평, 50평, 60평, 70평, 8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체국과 입찰을 붙이는 게 당연하고, 부가세가 당연히 또 따라 붙고요. 아파트에도.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지자체가 내놓은 땅,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내놔서 가격이 이렇게 200% 이상 급등했다 이런 거예요. 지자체 공공기관 보유 공공택지 낙찰률을 보니까 수원 망포 6지구 A1 2블록 대우건설이 210%의 낙찰을 받아갔고요. 인천 손도 609 A10블록 GS건설이 185%의 낙찰을 받아갔고요. 창원시 파도 도시개발구역, 창원 사파도 도시개발구역, 이게 좀 헷갈리네요. 창원 사파 도시개발구역 1블록 반도건설이 111%에 좀 여기는 낮게 가져갔네요. 지금 창원은 많이 죽어져 있죠. 그래도 좀 쓰신 것 같아요. 창원이 지금 완전 미분양인데도 그냥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10%, 11%는 더 써준 것 같네요. 상황이 이렇게 이제 흐르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땅 장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그 건설 비용이 증가되고 이러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그랬더니 핑계대네요. 농어촌 공고사가 용지 매매 가격에 따른 것은 다 대부분 국고로 해소된다고 그러네요. 어차피 뭐 조삼모사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높이 낙찰되면 분양가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산 3개구 남양주 고양 조정대상 지역 풀리나 해가지고 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동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가 다음 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주정심을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앞둔 기간부터 부산광역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은 일부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국 조정대상 40여 곳을 보면 서울이 25개구, 자치구 전부가 해당되고요. 경기는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하남시, 고양시, 동탄, 이신도시, 광명시,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용인, 수지지구, 용인, 기흥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세종시 이렇게 되졌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산 3개구하고 남양주, 고양 일부 조정시는 풀릴 수 있다. 뭐 검토가 들어가는 거 보네요.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반포 현대 가구당 1억 3,568만원꼴로 되어지고 2년과 16건 2,200억원 통지했고요. 송파 문정 재건축 총 502억원, 광명 철산 8구도 373억원 뭐 이렇게 중간 제목 잡혀져 있네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반포 현대 이렇게 잡혀져서 재건축 진행 걸로 나온 겁니다. 지난해 1월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16개 재건축 조합에서 총 1,200원이 넘는 부담금이 통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초과 부담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 있으신 분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연소득 1억 이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했으면 그러진 않은 거고 서울시에서만 해준가 봅니다. 여기서 지금 신문에서는 서울시에서만 해준다는 말은 없는데 뭐 서울시가 해주는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해주시는가? 뭐 정부가 해주는가? 정확하지는 주체가 지금 신문에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신문에는 봐보니까 서울에요. 서울만 해당됩니다. 서울에 전월세집 5억 원 이하 구할 경우 대출자금 2억 원에 대해 이자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하겠다고 28일 서울시가 밝혔네요. 서울시가 해주는 겁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 7년 차 이내에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효과, 금천, 영등포 아파트값 홀홀 이렇게
큰 제목이 잡혀졌네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착공 한 달 집값 엇갈려 서울 서남부 매수세 몰렸고요. 강남 서초구보다 상승률 높아 독산동 롯데캐슬 최고가 기록했고요. 공급가액 안산 시흥 잠잠해졌고요. 역세권 일본 신축에만 매기 신축에만 가격에만 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교통만은 무조건 호재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반론 의견도 있고요.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출발해서 시흥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4.7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인데요. 최고 시속 110km까지 9호선 급행열차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개통 후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은 53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됩니다. 원시선, 월곶, 판교선 등으로 환승도 가능하고요. 교통망이 열악한 수도권 서남부에서 노선이만큼 금천, 구로, 신길 등 수혜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주변 아파트값 증감률을 보면 9월 30일, 10월 7일 뭐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상향되어지고 있네요. 근데 여기가 신안산선이 영등포까지 여의도까지 1시간에서 22분으로 거의 단축된다고 하면 엄청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에서는 봐보면 경기도에서는 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가 이게 주파거리, 시간상 주파거리가 얼마나 빨리 됐냐. 이게 딱 보니까 강남까지가 1시간 반 넘게 걸리다가 지금 1시간 이내로 들어설 것 같아요. 여의도까지 30분에 끊으면 환승하고 다시 또 여의도로 가고 하면은, 여의도보다는 지금 강남에 직장이 많으니까요. 강남까지 1시간 이내 주파거리. 그래서 인기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서 금천구하고 영등포구 아파트값이 이렇게 치솟는다고 그러는가요? 신혼부부 전월세, 여기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거 다시 또 한경연에도 나왔네요. 여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온 것 같아요.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늘린다 해가지고요. 서울시 3조 들여서 25,000 가구 혜택, 대출 이자 3%까지 대신 내준다고 그러네요. 서울시 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원 확대가 연 5,000 가구에서 15,000 가구로, 주택공급 확대가 12,000 가구에서 14,500 가구로, 자녀 출생 시 추가 임차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해드리고요.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주거지역 원스톱 온라이프 포털로는 25개국 자치구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이렇게 되어지네요. 마포 옆 서울 생활권 고향 덕은지구 4달 분양이 잇따라 이렇게 되어지네요. 상한 DMC 마곡지구 가까워 에일린의 뜰 힐스테이트 공급, 고향 덕은지구 분양 예정 물량, 덕은지구 덕은 에일린의 뜰 206가구 11월에 분양하고요. 덕은지구 A2블럭 고향 덕은 중흥 S클래스 894세대 11월에 분양하고요. 덕은 도시개발구역 업무 2 2블럭 2, 3블럭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이 735세대 오피스텔 11월에 분양하네요. 그래서 상암 대신에 아까 가까워서 에일린의 뜰 힐스테이트 공급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 좀 오피스텔은 좀 더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에일린의 뜰도 세대수가 좀 너무 적어서 그렇고, 여기 위치는 안 나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중흥이 좀 더 나아 보이네요. 세대수만 가지고, 어차피 세대수가 좀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하니까요. 이상 전국 관련 부동산 소식을 알려드리겠고요. 이런 정보 얻고 싶으시면 구독, 알람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물건 광고도 계속 올리고요. 광주시 부동산 소식도 좀 전하고요. 또 혁신도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가 이런 물건 광고도 또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